90년대 어린이에게 악몽 그 자체였던 사페 펭귄. 어른이 된 지금 이젠 한국 형법의 철퇴로 이 사페 펭귄을 참교육시켜줄 겁니다. 무려 31년 만에 넷플릭스로 돌아온 페더스 매크로가 여전히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월레스와 그로밋 신작이 로튼토마토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밋을 총으로 쏘고 월레스를 로봇 바지로 조종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갑자기 든 생각이, 과연 이 사페 펭귄이 한국에서 산다면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을까요? 사실 펭귄이 징역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로 형량 계산해봤습니다. 스포에 주의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최적의 경험을 위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시청해주세요. 월레스와 그로밋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억이 안 나. 잠시만 기억을 되살려보자면요. 월레스와 그로밋은 닉 파크가 제작한 영국의 유명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의 지문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요즘 애니메이션이 쓰는 CG와 다르게 스톱모션은 인형을 사람의 손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촬영한 이미지를 이어붙여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종일 촬영했을 때 겨우 6초 분량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월레스 인형은 35개, 그로밋 인형은 43개를 만들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갈명과 월레스와 그보다 똑똑한 천재 반려견 그로밋이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그의 발명품은 종종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월레스가 양털깎기 기계를 발명했는데 기계가 폭주하면서 양들이 기계의 톱니와 칼날에 휘말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면 호그와트 말고 도그와트 출신의 천재 그로밋은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유머와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이 시리즈는 20세기 후반의 첫 작품으로 시작해 아카데미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고 2020년대인 지금도 신작이 나오는 등 초인기 시리즈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초인기의 월레스와 그로밋에서도 특히나 더 유명한 빌런 페더스 매크로입니다. 평소에 닭으로 위장하지만 사실 수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펭귄이죠. 이런 범죄자가 우연히 월레스와 그로밋의 일상에 엮이게 됩니다. 우선 1993년에 방영된 월레스와 그로밋 전자바지 소동에서 매크로의 악행을 살펴보면요. 월레스는 그동안 발명을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하숙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놓은 하숙집에 페더스 매크로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놈은 월레스가 준비한 하숙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멋대로 그로밋의 방을 차지합니다. 진짜 악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매크로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범죄를 계획하는데 월레스의 최신 발명품인 전자바지를 발견합니다. 이 전자바지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입으면 다리 근력이 강화되고 벽을 타고 걸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죠. 원래 강아지 산책용으로 만들어졌지만 매크로 눈엔 이것이 범죄의 도구로 보였던 거죠. 매크로는 월레스 몰래 전자바지를 개조하고 밤사이 잠든 월레스에게 전자바지를 입혀 조종합니다. 그리고 월레스를 한 박물관에 잠입시키는데요. 그곳엔 엄청난 가치의 다이아몬드가 있었고 매크로는 월레스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훔칩니다. 월레스는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쓸 판이었죠. 하지만 매크로를 수상하게 여기던 그로밋이 월레스를 구하러 옵니다. 매크로는 도망다니며 대규모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가구는 엉망이 되고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 매크로는 붙잡혔고 다이아몬드는 박물관에 반환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는 결국 동물원에 갇히게 되죠. 참고로 여기서 동물원은 이 세계관 속 감옥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가 이뤄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펭귄의 형량을 계산해볼 차례인데요. 근데 죄목을 따져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나올 내용은 법률가의 상담을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마하보랑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이 사이코패스 펭귄 형량 계산 좀 해주세요 하면 이상한 아보카도 취급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게 페더스 매크로가 저지른 범죄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했고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물 손괴죄입니다. 매크로는 추격전 중 월레스 집의 가구를 박살내는데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매크로가 월레스의 전자바지를 무단으로 개조한 부분입니다. 전자바지의 컴퓨터 시스템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훔치려 한 것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내용이죠. 절도 및 살인 미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을 쏘며 그로밋을 죽일 뻔했는데요. 정말 강력범죄 투성이죠. 총 형량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계산해보려 했는데 사페 펭귄이 탈옥했대. 무려 31년 만에 페더스 매크로가 넷플릭스 작품으로 돌아와 더 심각한 범죄를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아무래도 이 사페 펭귄의 새로운 범죄를 다 정리한 뒤에 형량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동물원에 수감된 매크로는 다시 다이아몬드를 훔칠 기회를 엿보며 끊임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월레스는 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매크로는 동물원 TV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죠. 매크로는 간수의 컴퓨터를 조작합니다. 그날 밤 월레스의 집에서 충전 중이던 로봇이 매크로의 해킹에 의해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매크로는 로봇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합니다. 사실 매크로는 체포되기 직전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월레스의 집에 숨겼는데요. 박물관에서 회수한 다이아몬드는 바꿔치기 된 가짜였죠. 매크로는 월레스의 집에 잠입해 다이아몬드를 다시 훔쳤고, 추격 과정에서 매크로는 그로밋의 목을 조르고 절벽으로 밀어 죽이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로밋의 기지로 다이아몬드를 되찾고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렇게 매크로에게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는데요. 빠르게 정리하자면 우선 로봇을 해킹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이 외에 탈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절도와 살인미수는 1편에 이어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이므로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형량 계산입니다. 챗 GPT에게 판사 역할을 시켜서 1편과 2편 통틀어 페더스 매크로의 형량을 계산해봤고요. 물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상당 부분 있을 테니 꼭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작성한 판결문을 읽어드리자면요. 피고 페더스 매크로는 살인미수, 상습절도, 강요, 해킹 등 중대한 범죄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탈옥 후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살인미수를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하고 추가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문에 앞서 챗 GPT에게 1편의 범죄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을 땐 매크로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탈옥과 재범에 의한 가중처벌로 그 2배인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살게 됐네요. 꼴 좋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 형법보다도 미국 형법이 더 강하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형법 기준으로 매크로는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 마찬가지로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주법과 연방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고 모든 범죄가 연속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살인미수는 최대 30년, 상습절도는 최대 10년, 해킹은 최대 10년 등으로 범죄가 독립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형량을 합산했을 때 최소 5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 징역형보다 거의 2배 정도네. 이건 법 체계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국 형법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다른 범죄를 가중해 형량을 정하는데요. 즉 페더스 매크로의 경우 살인미수를 기준으로 다른 범죄가 가중처벌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보통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해 각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라는데요. 한국은 재사회화를 중시하고 미국은 강력한 억제 효과를 노리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법 제정의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펭귄의 애니메이션 속 범죄를 챗 GPT를 통해 재미로 분석한 내용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1년 전 1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2편에서도 페더스 매크로는 여전히 악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페더스 매크로는 가중처벌로 더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린 시절 저는 페더스 매크로가 무서웠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저런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마가보 집사였습니다.